자, 콘택트 렌즈 종류를 한번 볼까요? 종류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안경 대신 쓰는 굴절 교정용 콘택트 렌즈가 있죠. 당연하죠. 하드 렌즈, 산소 투과성 하드부터 소프트 렌즈부터 다 하이드로겔 렌즈부터 있습니다. 치료용으로 콘택트 렌즈를 써요. 치료용으로. 언제? 각막에 상피가 손상이 와서 껍질이 벗겨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피부가 벗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붕대를 바르죠. 눈에도 각막에도 껍질이 벗겨진 각막에 손상이 오면은 소프트 렌즈를 아주 얇은 소프트 렌즈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치료용 콘택트 렌즈. 이거를 눈에 끼울 수가 있네요. 각막이 껍질이 벗겨져 있다. 또 미용 목적. 오른쪽에 보면은 눈동자처럼 똑같이 생겼죠. 그죠? 홍채 렌즈라 합니다. 홍채 렌즈. 착색 렌즈. 이게 갈색인 사람들도 있고 또 푸른색. 푸른색을 넣으면 푸른 눈이 되죠. 착색 렌즈. 콘택트 렌즈 어안. 이렇게 눈에 붙이면 눈동자처럼 꽉 보이는 거예요. 그죠? 각막 혼탁이 있을 때, 각막이 하얗게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콘택트 어안을 넣어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산소가 잘 안 통하겠죠.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사용하고 또 빼어서 소독하고 다시 넣는다든지 필요할 때만 끼는 것이 좋죠. 또 그리고 진단용으로 우리가 검사용으로 콘택트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방사선 치료할 때 눈에 각막에 방사선 쏘이면 안 되잖아요. 보호 목적의 렌즈를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RG 망막신경 검사를 할 때 전기생리로 콘택트 렌즈를 끼면서 하는 방법이 이게 렌즈고도 안경 대신에 끼는 거, 그 치료용 목적, 미용 목적, 진단 검사용 목적 이렇게 콘택트 렌즈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주기별 렌즈를 한번 볼까요? 단기 교체 렌즈 한번 볼까요? 3개월에서 6개월, 12개월마다 교체를 해줍니다. 소프트 렌즈도 그죠. 한번 쓰면 1년, 2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렌즈도 수명이 있고 다 렌즈도 상처가 나기 때문에 깨끗한 것으로 바꿔줘야 된다. 일회용 렌즈는 언제 쓰죠? 한번 쓰고 오늘 하루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한 달, 2주, 일주일, 1일 착용 렌즈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1일 착용 렌즈는 1일 착용하고 버려야 됩니다. 안전하죠.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연속 착용 렌즈. 연속해서 밤에도 끼고 자냐? 위험해요. 렌즈는 끼고 자면 착용하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왜? 산소 공급이 눈에 각막에 안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각막이 붓고 각막에 상피, 껍질이 벗겨지면서 상처가 생기고 세균이 들어오면은 각막 궤양. 렌즈로 인해서 제일 무서운 게 각막 궤양이에요. 눈 안에도 정상적인 세균이 있어요. 약한 불에 세균이 들어와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각막 궤양이 되면은 각막에 구멍이 나서 터져버려요. 그러면은 실명될 수 있습니다. 실명. 콘택트 렌즈는 각막 궤양으로 인해서 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미용상 도움은 되지만은 눈의 형태나 건강에는 굉장히 주의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렌즈는. 렌즈는 끼고 주무시면 안 된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머리에 딱 두십시오. 자, 그러면은 콘택트 렌즈 부작용을 줄이는 5가지 착용 습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콘택트 렌즈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하루에 긍장 착용 시간을 지키자. 하드 렌즈는 10시간, 아침부터 집에 오는 시간, 밖에 있는 시간 정도가 되겠죠. 소프트 렌즈는 8시간. 그죠? 칼라 렌즈는 우리가 젊은 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미용 렌즈 4시간. 왜? 미용 렌즈는 색깔이 다 들어있어서 산소 투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건강 착용 시간을 지키도록 합시다. 왜? 나의 눈은 내가 지킨다. 그죠? 렌즈는 6개월에서 12개월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관리를 너무 잘해서 소독도 철저하게 단백질 제거도 잘했는데 오래 쓸 수 있겠지? 아닙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변형이 오고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자주 씻음으로 해서 각막에도 렌즈에도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렌즈 자체가 눈에 변형을 또 줄 수도 있죠. 렌즈 표면이 손상이 되면 각막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렌즈만 바꾸면 될까요? 렌즈 케이스도 바꿔줘야 돼요. 보존액도 자주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케이스는 건조해서 습도 세균이 적은 곳에 보관해라. 건조한 곳에. 보존액은 매일 교환해줘요. 이 보존액 자체에 또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케이스는 바짝 말린 후에 재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콘택트 렌즈 관리 5가지 중에 3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4번째는 렌즈 세척할 때에 손 위생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손을 렌즈 세척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건조시키자. 화장실, 욕실 습도 높은 곳에는 세균이 많아요. 위험해요. 그죠? 렌즈는 전용 세제를 사용해서 하자. 그리고 젤 형태 손 소독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알코올 성분이 각막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각막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 알코올이 OH 성분인데 알칼리 성분은 눈에 각막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산성 성분보다 알칼리 성분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손 소독제가 눈에 들어가면 각막에 화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정기검진을 꼭 해주십시오. 위험 물질이에요. 콘택트 렌즈가 안전하고 편하지만은 각막염이나 각막 손상 위험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이 자라나는지 산소 공급이 잘 되는지 꼭 안과에 가셔서 1년에 한두 번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죠? 이 수돗물 렌즈 끼고 샤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수돗물에도 세균이 있습니다. 그 세균이 렌즈와 눈 각막 사이에 딱 들어가서 앉아고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막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샤워할 때도 렌즈를 꼭 착용을 하지 말고 보관하고 난 뒤에 샤워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돗물에도 세균이 있습니다. 자, 콘택트 렌즈, 수돗물 세척, NO. 수돗물에도 아메바 감염이 있고 여러 세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각막염, 각막염. 물놀이 할 때 눈을 뜨고 있어요. 렌즈가 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세균이 수영장에 있는 세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염소 소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콘택트 렌즈를 빼고 수영하십시오. 수영할 때는 렌즈 끼고 하시면 절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각막입니다. 렌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균이 있다가 이 안에 들어가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세균들이. 세균. 콘택트 렌즈가 없으면은 세균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수영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렌즈는 조심해서 아주 안전하게 또 샤워할 때 그리고 수영할 때는 렌즈를 빼고 그럼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수영에도 안경 도수가 있습니다. 그죠? 안경을 끼시거나 그래서 렌즈 자체가 많이 이 눈에 부착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지 않은데. 그리고 눈은 각막이 가장 약한 부위가 눈의 각막인 거예요. 각막은 손상이 받으면은 또 혈관이 없기 때문에 세균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없으니까 우리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 있는 부분이 각막입니다. 그래서 각막은 콘택트 렌즈 바로 접촉하는 부위예요. 이렇게 콘택트 렌즈는 수돗물 세척이 좋지 않습니다. 수돗물에도 세균이 있다. 자, RGP 산소 투과성 하드 렌즈죠, 그죠? 이렇게 소프트 렌즈는 이렇게 커요. 굉장히 넓게 직경이 큰데 산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반사돼 나오기도 하고 각막에 산소 양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RGP 렌즈는 산소 하드 렌즈 중에 산소 투과성 렌즈는 산소가 바로 대기 중에 산소가 각막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좋겠죠, 그죠? PMM이 제지 하드 렌즈는 아크릴 산소가 투과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렌즈는 이렇게 조금 통과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RGP 렌즈입니다. RGP 렌즈. 리피드 가스 퍼미에이블 렌즈, 실리콘과 또 불소 함유 렌즈가 나오기도 하고 각막은 산소가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숨쉬는 렌즈라고 하죠. 숨쉬는 렌즈. 가장 안전한 렌즈가 RGP 렌즈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RGP 렌즈는 딱딱해요. 그죠? 그래서 딱딱하지만은 산소를 눈에 투과를 시켜서 대기 중에 산소가 각막에 도달할 수 있는,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력교정도 탁월해요. 산소 투과성이 높죠. 그러니까 눈물도 이동이 쉬워요. 건조증도 적습니다. 난시도 교정 효과 뛰어나요. 렌즈 관리도 편합니다. 좀 딱딱하니까. 또 산소가 들어가면서 눈에서 각막에 렌즈가 움직이니까 장시간 착용이 10시간 이상, 10시간 정도 착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딱딱하니까 좀 닦을 때도 좀 안전하죠. 약간 더 경제적이죠. 난시도 교정이 됩니다. 렌즈가 딱딱하니까 각막을 눌려서 근시 진행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시 진행하면서 밤에 자는 드림 렌즈, OK 렌즈도 RGP 렌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RGP 렌즈, 꼭 렌즈를 착용한다면 처음에 힘들더라도 소프트 렌즈보다는 RGP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림 렌즈, 꿈의 렌즈. 밤에 주무실 때 꿈꾸면서 착용하는 거예요. 안경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렌즈를 끼고 주무십니다.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렌즈를 빼면은 정상적인 눈이 시력이 돌아오는 것이 드림 렌즈입니다. 드림 렌즈. 드림 렌즈는 밤에는 렌즈를 끼고 낮에는 안경을 벗자 학교 가서는 이게 드림 렌즈입니다. 그죠? 특수 콘택트 렌즈로 착용한 채로 잠을 자면은 다음날 12시간 내지 24시간 그냥 아무 안경이나 렌즈 없이 정상 시력으로 볼 수가 있죠. 물론 근시가 심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경도 근시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드림 렌즈 착용법은 취침 10분 전에, 자기 전에 착용해서 8시간 착용하면은 낮에 어느 정도 안경 없이 교정 시력이 회복되면서 할 수 있죠. 근데 엎어서 자면 안 되겠죠. 렌즈가 빠질 수 있거나. 그죠? 그래서 처음 착용 시에 끼고 자면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드림 렌즈도 청소년기에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만능이 아닙니다. 안과에서 의논해서 착용하고. 자, 렌즈 세척 많죠. 가면 이렇게 수많은 렌즈 세척품이 나와 있어요. 이 렌즈 세척을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을 매일 씻듯이 콘택트 렌즈도 매일 단백질, 이물질을 전용 세척액으로 씻어줘야 되죠. 다 아시다시피 필수입니다. 그리고 소독과 또 보관도 모두 이렇게 전용 세척액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안전합니다. 자, 질문. 콘택트 렌즈가 눈에서 사라져서요. 공포입니다, 공포.
렌즈가 눈에서 사라졌어요. 눈 안에 들어갔습니다. 눈 안에. 눈알 속에 들어갔다고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눈알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눈 뒤쪽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렌즈가 눈 앞에는 사라졌는데 눈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렌즈가 이렇게 있었는데 눈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눈꺼풀과 눈 안쪽 이 부분에 렌즈가 탁 그냥 들어가서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렌즈가. 본인은 눈꺼풀을 뒤집기 힘드니까 안과에 와서 대부분 또 찾기도 하죠. 하드렌즈 같은 경우는 이 구석에 박혀 있으면 굉장히 찾기 힘들어요. 하드렌즈 같은 경우도. 렌즈, 눈꺼풀을 벌릴 때, 뒤집을 때 또 굉장히 아프죠. 눈은 손을 못 대게 하죠. 그죠? 그래서 콘택트 렌즈가 각막에 벗어나더라도 눈 안에 결막 안쪽에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당하지 말고 거울 앞에서 눈을 벌려서 보면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은 안과에 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억지로 렌즈를 제거를 하려고 하다가는 각막에 상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뒤집으면은 결막낭 내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 렌즈가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렌즈가 눈에서 사라졌다. 눈 뒤쪽으로 눈 안쪽 안에 결막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서클 렌즈나 칼라 렌즈 부작용. 요새 청소년들이 많이 쓰고 있죠. 눈이 파랗게 보이기 위해서. 그죠? 블루. 이렇게 주변부에, 렌즈의 주변부에 색이 파랗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의 모양은 보기는 좋겠죠. 푸른색으로 보이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염색을 한 부분에 산소가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산소가. 그러면은 각막에 손상이 오겠죠. 중심부만 또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야도 문제가 생기지만은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운전할 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제한적으로 칼라 렌즈를 써라. 특히 색이 짙은 칼라 렌즈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투하성이 낮아서 각막의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만 쓰시고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클 렌즈, 칼라 렌즈 눈에 좋지 않습니다. 꼭 써야 되는 분들은 필요한 시간만 아주 짧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죠. 콘택트 렌즈를 친구들끼리 막 그냥 돌려서 끼우는 거예요. 안전할까요? 위험합니다. 손에 붙었다가 눈에 붙었다가 각자 눈에도 세균이 정상 세균총이 살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렌즈 돌려 끼기를 하는데요. 콘택트 렌즈의 세균, 녹농균입니다. 녹색천은 노란색이면서 녹색으로 보이죠. 녹농균은 녹색의 균이고요. 녹색의 색을 나타냅니다. 이런 균이 굉장히 독한 세균이에요. 감염이 되면 이렇게 각막이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 각막이 녹아버리면 눈을 보호하는 막이 하나 없어지니까 눈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특히 칼라 렌즈라든지 산소 투하성이 더 적어서 위험하다. 눈병 간염도 발생할 수 있고 에이즈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 렌즈 돌려끼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위험해요. 내 눈에 맞는 콘택트 렌즈는 처방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어떻게? 자, 이렇게 아이고 연기가 엄청나요. 이럴 때는 화학 공장 연기 많은 데는 렌즈를 독성이 증가되죠. 비행기 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또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는 또 특히 레저나 스포츠도 많이 즐기는 곳에서는 렌즈를 사용할 경우에 장시간 사용하면 위험하죠. 짧은 시간 사용하고 바꿔줘야 됩니다. 자, RGB 렌즈보다 소프트 콘택트가 더 안전한 경우 스포츠 할 때는 그렇죠. 탁 부딪히더라도 소프트 렌즈는 부드러우니까 하드 렌즈는 딱딱하니까 눈에 충격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RGB 렌즈는 일반 근시, 난시 또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교정이 잘 안 되는 고도 근시에서 RGB 렌즈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난시라든지 원추각막, 부정난시, 심한 안구구조증 등에도 RGB 렌즈가 사용할 수 있는데 각 눈에 맞추어서 자기 눈에 어떤 것이 좋은가 안과 의사와 의논하고 난 뒤에
차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 많은 곳에서는 렌즈 사용하면 위험해요. 이렇게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자꾸 눈이 쑤시고 아프고 이물질이 있다. 그죠? 뭘까요? 각막 껍질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건조증이 동반되면 눈이 건조하면 렌즈가 붙으면서 렌즈가 떨어지면서 그냥 껍질이 훌러덩 벗겨져 버려요. 많이 아프겠죠? 피부 껍질이 벗겨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각막은 더 아픕니다. 신경이 있기 때문에.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각막이 렌즈가 붙어서 벗겨지면서 각막 미랑, 각막에 껍질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많이 아파요. 그 미세한 상처들이 각막에 생겨서 있는데 이렇게 각막과 렌즈가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공 눈물약, 윤활제 역할을 많이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콘택트 렌즈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산소 투과성 하드 렌즈, 일반 하드, 그 다음에 소프트 렌즈도 또 여러 종류가 있고 일회용부터 많은 렌즈가 있으니까 렌즈 사용할 때는 꼭 안과 의사와 상의를 하고 눈 검사를 하여서 본인 눈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죠. 그리고 이렇게 각막 껍질이 벗겨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이 들어오면 위험하죠. 빨리 안과에 가서 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되죠? 렌즈를 빼놓아야 안전합니다. 렌즈 착용할 때 안압이 상승할까요? 렌즈 착용할 눈이 아프니까 안압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 안압은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 대신에 녹내장 환자들이 안압이 높아서 안압 방향제, 녹내장 안약을 넣을 때는 렌즈를 빼고 넣는 것이 좋죠. 콘택트 렌즈 있을 때 안압 하강약 자체가 또 렌즈에 변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그래서 왜 그럴까요? 안약에는 안약이 손상되지 않도록, 감염이 되지 않도록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보존제. 쉽게 말하면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그죠? 그래서 이 방부제가 콘택트 렌즈의 변성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이 렌즈에 들어가서 있다가 각막의 손상이나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렌즈와 안압은 관계는 없습니다. 녹내장 있는 분들한테는 안약을 넣을 때도 렌즈를 빼고 넣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안약을 넣을 때도 역시 같죠. 일회용 인공 눈물약은 렌즈를 있어도 넣어도 됩니다. 색깔 이상 콘택트 렌즈로 교정할 수 있나요? 그렇죠. 색깔 이상의 이런 렌즈, 빨간색 렌즈라든지 착용했을 때 색을 조금 더 찾기가 쉽습니다. 색 감별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 중에 색깔이 있는 콘택트 렌즈를 사용할 때는 색을 인지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콘택트 렌즈 합병증이 발생했는데 라식 수술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죠? 물론 정밀 검사를 다 받아봐야 되는데 10년 이상 장기간 렌즈를 꼈더라도 각막 모양이나 두께가 정상이고 다른 안질환 발생이 없다면은 시력 교정 수술, 라식 수술이 가능하죠. 근데 각막 상피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섹이나 에피 라식 수술이 안전합니다. 각막 상피만 벗기니까. 그래서 각막 상피만 벗기는 라식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 합병증인 경우에. 자, 우리 몸은 천냥입니다. 눈은 900냥입니다. 900냥. 그 중에 투명한 유리와 같은 유리창문 뭘까요? 각막입니다. 각막. 콘택트 렌즈는 각막과의 상호 협력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분들은 우리 눈의 각막을 잘 보호하면서 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정기적인 세척을 잘 하라. 눈에 착용하는 시간을 맞추어라. 눈이 아프면 즉시 안과로 가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그 중에 각막이 가장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콘택트 렌즈 착용하시는 분 철저하게 안전규칙을 지키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40년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감사합니다.